자, 핵심 19, 영역 편집 기능. 영역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블럭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 블럭 설정. 이걸 우리 영역이라 그래요. 까맣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 있죠. 그죠? 그걸 이제 영역 설정한다거나 또는 블럭 설정한다 이 말을 씁니다. 영역을 잡아라, 뭐 블럭을 잡아서 범위를 잡아라 이런 말 쓰죠. 그죠? 그걸 편집하는 기능이에요. 자, 먼저 마우스로 이용한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마우스로 이용해서 우리 다 아는 방법이에요. 뭡니까? 여기 가서 어떻게 해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또 여기는 라면이면 라면만 잡는 거죠. 맛있게면 맛있게. 자, 라면 이렇게 잡고 방법 이렇게 잡겠죠. 그죠? 자, 요걸 우리가 마우스로 하는 방법인데 이거 말고 이거는 뭐 아주 쉬운 방법이고 그죠? 드래그 앤 드롭이고 이거 말고 이제 뭐 있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뭡니까? 문서 내에서 하는 방법과 문서 왼쪽 여백에서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정보화 하신 분은 이건 이제 다 아십니다. 문서 안에서, 즉 문장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커서가 그냥 이동하죠. 그죠? 자,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단어 선택되더라. 아까 보여드렸죠? 따닥 하니까 어떻게 돼요? 쭉 연결되다가 띄어쓰기까지를 같이 다 포함해요. 그게 하나의 단어로 인식합니다. 자, 3번 누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문단이 블럭 지정되더라. 우리 문단 개념 아시죠? 쭉 계속 연결되다가 엔터키 딱 치면 그게 하나의 문단이 되죠. 그걸 내가 다 선택할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선택해야 되더라. 즉, 여기 보니까 문단이 여기서 여기까지네요. 문단이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걸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제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문단 중에 아무 데나 가서 어떻게 해요? 따다닥! 어떻게 됩니까? 문단이 다 선택됩니다, 그냥. 한 방에 그냥. 자, 이 문단 다 선택하고 싶어요. 이것도 문단이니까. 어떻게 해요? 따다닥! 괜히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긴다면 그 긴 걸 다 이렇게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따다닥 하면 뭐 10줄이 됐건 100줄이 됐건 그 문단, 하나의 문단이라면 다 선택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됐나요? 그게 3번 클릭입니다. 자, 더블 클릭은 다 넣었겠죠? 따닥, 라면을 쭉 연결되다가 띄어쓰기까지. 그죠? 자, 얘도 끓일, 따닥, 끓일 하고 띄어쓰기까지. 뭐 이게 띄어쓰기 10개가 됐건 20개 됐건 상관없습니다. 다 포함시켜요. 그죠? 그게 바로 단어 선택 방법. 클릭하면요. 클릭하면 커서 위치 그냥 커서 위치 그죠? 자, 4번이 있었나요? 4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자, 여기서 아무 데나 가서 따다다다 안 됩니다. 3번이 답니다. 마우스 가지고 누르는 거는 3번 이상이 없습니다. 4번 눌러서 어쩌고 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죠? 자, 문서 안에서 즉 문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클릭과 더블 클릭 3번 클릭 있고요. 자, 방금 아까 뭐 있습니까? 문서의 왼쪽 여백 얘죠, 얘. 이 부분이 문서의 왼쪽 여백이죠. 이 부분이지, 그죠? 여기는 위쪽 여백이고, 여기는 오른쪽 여백이고, 그죠? 아래쪽이 있겠죠.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자,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우스를 가져가면요. 자, 그냥 마우스가 생겼네요. 마우스 맞죠, 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늘 보던 마우스가 아닙니다. 왜요? 자, 원래는 이 마우스 모양 아니죠? 원래는 어떤 모양입니까?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야 되죠, 그죠? 위쪽은 저 왼쪽으로 가 있고. 맞나요? 하향으로 돼 있는, 이건데, 반대로 여기 가보면 어때요? 반대로 꺾이죠? 좌우 대칭이 되어버리죠. 자, 여기 가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어버립니다. 대칭이 돼요. 좌우 대칭이. 이 마우스 모양에서, 자, 이제 또 어떻게 합니다? 클릭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 가서 클릭해볼게요.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어떻게 됩니까? 내가 클릭한 곳에 그 줄만 선택됩니다. 줄만. 줄 단위 선택이 바로 왼쪽 여백에서 한 번 클릭. 그러면 줄이 선택되죠. 그러면 내 여러 줄을 내가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드래그 앤 드롭을 쭉 끌고 가면 문단하고 상관없이 그냥 4줄을 선택하고 한 방에 딜리트키 누르면 싹 지워버립니다. 여러 줄을 선택할 때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냥 클릭만 하시면 한 줄. 그죠? 내가 가끔 그런 일이 생기죠. 이 줄 자체를 지우고 싶더라. 그럼 괜히 안에서 드래그 앤 드롭 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그죠? 어떻게 그냥 요 앞에 가서 클릭만 딱 누르면 끝나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딜리트 한다거나 뭐 색깔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걸 주면 되겠죠. 그죠? 클릭. 됐나요? 드래그 앤 드롭은 여러 줄. 자, 또 두 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따닥, 따닥. 어떻게 됩니까? 문단입니다. 즉, 문서 안에서 3번 클릭한 거와 똑같은 게 이거 바깥에서 2번 따닥. 이게 더 쉽네요. 2번이. 그죠? 괜히 이어서 하는 거, 이거 2번 따닥. 한 번 더 눌러도 되네요. 그죠? 그죠? 자, 그럼 3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단 이상은 없었는데, 아까. 그죠? 3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볼까요? 따다닥.
모든 문서 다 선택됐습니다. 이게 100페이지면 100페이지 다 그냥 한 방에 다 선택돼버려요. 그죠? 다 선택해서 한 방에 그냥 지운다거나 모든 글씨체를 다 동일하게 무슨 채로 바꾼다거나 그럴 때 편하겠죠. 그죠? 그 3번 누르면 됩니다. 따다닥. 모두 선택. 한 번은 줄, 두 번은 문단, 3번은 모두 선택. 자, 모두 선택하는 방법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A라는 키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누른 채로 A를 누르면 모두 선택이 돼요. 컨트롤 플러스 A. A가 all이라 생각하면 돼요. all요. all. A-L-L. 컨트롤 A. 그것도 알아두세요. 같이요. 자, 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문서 내에서 이렇게 3가지 방법. 문서 왼쪽 여백에서 3가지 방법. 어떻게 선택되드나를 잘 봐주세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내가 선택을 했다면은 선택하고 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을 쭉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주로 서식을 준다거나 또는 어떤 수정이나 편집을 한다거나, 그죠? 자, 아니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잘라내기나 복사하기에서 많이 일하죠. 그죠? 이래가지고 내가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복사 컨트롤 C 맞죠? 그죠? C가 카피죠. 복사를 해가지고 어떤 곳에 가서 내가 오른쪽 버튼 붙이기 또는 컨트롤 V 누르면 똑같은 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또는 컨트롤 Z 각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범위를 잡고 따다닥 잡고 컨트롤 X는 뭐예요? 잘라내기. 잘라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컨트롤 V 또는 붙이기 하면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이동하죠. 그죠? 주로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영역을 지정합니다. 알아두세요. 영역 지정하는, 왜 하는지, 영역 지정을 하고 할 수 있는 작업들, 서식 지정한다거나, 또는 문단 모양을 바꾼다거나, 글자 모양을 바꾼다거나, 또는 복사, 잘라내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역 지정을 합니다. 맞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복사라는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영역을 지정하고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가면 복사가 안 돼요. 그죠? 커서만 떨렁두고는 복사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복사는요, 뭐예요? 컨트롤 C입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이제 이 단축키 5개는 항상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컨트롤 C, 카피. 카피라는 말이에요. 복사란 말이에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C를 누르면 됩니다. 자, 복사를 하고 어딘가에 붙여넣기를 하면 뭔 일이 생겨요? 문서가 증가하죠. 그죠? 왜요? 복사한 것도 있고 붙이기 하면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문서 분량이 당연히 증가합니다. 붙이기 하면. 그죠? 당연한 거죠. 자, 문서를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거는 뭐예요? 컨트롤 X. 잘라내기입니다. X를 뭐로 생각했어요? 가위는 올인해버리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그 딴 데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서 분량이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그대로 옮겨갔으니까. 뭐 글자가 더 치지고 덜 치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또 가져갔으니까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글자 수는 상관이 없어져요. 그죠? 잘라내기에서 붙이기를 하게 되면 문서 분량에는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옮겨갔으니까. 자, 삭제하는 키가 있는데 삭제하는 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키입니다. 딜리트 키 있었죠. 그죠? 백스페이스 키 쓰죠. 커서 기준으로 앞으로 지우는 키가 백스페이스. 뒤에 걸 지워오는 키가 딜리트 키였죠. 또 스페이스 키 알죠? 이제 뭡니까? 수정 상태에서 이 말이 중요하다 했죠. 스페이스 키는 띄어쓰기를 넣는 건데 왜 지워집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뭐래요? 수정 상태면은 얘가 지워지면서 그 공백이 먹혀요. 그러니까 삭제하고 똑같이 먹힙니다. 그죠? 앞에 일장할 때 했죠. 그죠? 일장할 때. 자, 그 하나 더 있어요. 요 키 알아두세요. 컨트롤 플러스 E. E는 영어로 이레이저. 지우다 이 말이에요. 지우개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왜 있을까요? 자, 거기 페이지 가로 열고 뭐 있습니까? 셀 지우기라고 있어요. 얘는 표에서 지우는 키입니다. 표에서. 일반적인 우리 문서를 지우는 게 아니고 표 안에 표를 지운다거나 그거 할 때 우리가 이 컨트롤 E를 씁니다. 자, 표를 삽입했을 때요. 자, 여기다 제가 표를 넣겠습니다. 표를 제가 뭐 많이 안 넣고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갔죠? 여기다 글자를 쳐요. 자, 만약에 월요일 치고요. 여기다가 화요일 칩니다. 치고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순식간에 제가 다 넣어버렸죠. 그죠? 월요일 하루만 넣었는데 나머지 다 들어갔죠.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다 들어갔죠. 자, 이렇게 글을 쳤어요. 그럼 이걸 지울 거예요. 화요일 토요일 지울 겁니다. 이렇게 하겠죠. 뭐 하면 될까요? 딜리트 키 누르겠죠. 자, 눌러볼까요? 지워지네요. 다행히. 오, 좋네. 그럼 자, 요것도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딜리트 키 누를게요. 지워지죠. 사실은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안 지워지는 거라든지 요런 걸 또 빼버리고 싶어요. 요줄 통째로 요걸. 즉 내가 3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4열이 된 거예요. 이 칸이라 그러죠. 한글에서는.
4칸이 된 거예요. 3칸 돼야 돼요. 요걸 다 지우고 싶어요. 딜리트 키 누를까요? 안 지워집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지우려면, 컨트롤 E를 누르라는 겁니다. E. 그럼 여기서 물어요. 선택된 셀들을 어떻게 할래요? 내용만 지울래요? 아니면 이것까지 다 지우려면 묻는 겁니다. 여기서 뭐예요? 남김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내용만 지워버립니다. 요건 남겨두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거 통째로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요거. 지우겠다. 자, 해볼까요? 지우기 딱 누르면 통째로 빠져버리죠. 자, 요거는 요렇게 했을 때는 안 나옵니다. 요렇게 했을 때는. 요렇게 해서 컨트롤 E 누르면 글만 지워져요.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빼버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 남아있으니까, 한 칸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딱 열이나 행을 딱 지정했을 때 그때 컨트롤 E를 누르면 이 셀들을 뭐 안에 내용만 지울래? 아니면 통째로 다 빼버릴래? 묻습니다. 그래서 지우자. 아니, 통째로 빼버리죠. 이게 컨트롤 E입니다. 근데 표에서 먹히는 지우개랍니다. 그러니까 딜리트 키하고 똑같은데 표 안에서 먹히는 겁니다. 표 안에서. 컨트롤 E 알아두세요. 셀이라는 게 표입니다. 셀 하나의 그 칸을 우리가 셀 그립니다. 자, 이렇게 지우는 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3개 배운 거하고 이제 새로 나왔죠? 컨트롤 E, 표에서 지우는. 그죠? 자, 붙여넣기는 뭐예요? 카피를 했거나 잘라내기를 했거나 둘 다 똑같이 쓰죠. 요걸로 쓰죠. 컨트롤 V. 그죠? 아니면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거기서 붙여넣기 선택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요거 하나, 둘, 셋. 또 하나 더, 2개 더 있죠? 빠진 거. 뭐 있습니까? 컨트롤 A. 아까 설명했죠? 모두 선택이라는 키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적어두세요. 컨트롤 A. 나중에 요거는 이 과목에서 또 나와요. 이 과목에서 또 우리 윈도우에서 나와요. 요거는 모든 컴퓨터에서 지금 우리 여러분 쓰고 있는 컴퓨터에 다 먹히는 키예요. 엑셀이건 인터넷이건 파워포인트건 이 컴퓨터 지금 윈도우라는 운영체제에서는 이 키가 다 먹혀요. 자, 컨트롤 A는 모두 선택이라는 거고 또 하나 더 있죠. 컨트롤 Z. 컨트롤 Z는 뭡니까? 컨트롤 A가 CTRL 자 플러스 A는 모두 선택. all이란 말이고 그죠? 모두 선택이란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CTRL 플러스 Z키가 있어요. Z키. 자, 이거는 뭐예요? 되돌리기. 각으로 되돌리기입니다. 되돌리기. 우리가 뭘 잘못하면 컨트롤 Z를 누르면요 어떻게 돼요? 한 단계 뒤로 갑니다. 각으로 돌아갑니다. 또 누르면 어떻게 해요? 2단계, 3단계. 내가 한 10단계 뒤에 뭐 잘못해서 고소부터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Z를 10번 눌러가지고 다시 거기서부터 새로 작성하시면 돼요. 자, 이 5개 키, 이 컨트롤 E를 빼고는 나머지 5개 키는 어디 있습니까? AZXCV 찾아보세요. 키보드에서. AZXCV 어떻게 5개가 쫄쫄롬이 붙어 있죠. 그죠?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A 뭐라고요? 모두. 그 밑에 있는 Z는요, 각으로 되돌리기. 그 다음에 컨트롤 X는 가위, 잘라내기. 컨트롤 C는요, 카피, 복사. 그리고 X와 C를 한 걸 붙여넣어야 되니까 그게 컨트롤 V. 항상 써보세요, 이거요. 뭘 하든 이거 5개 키는 자꾸 쓰세요. 쓰면 여러분 작업도 굉장히 편해지고요. 시험에도 꼭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거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적어도 한 문제. 많이 나올 때는 1과목에서 한 문제, 2과목에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2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이제 중요 포인트. 또 시험에 잘 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복사라든지 이동을 하게 되면 얘들이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어야 내가 컨트롤 V에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설명했죠? 어디에요? 메모리, 램이라는 곳에 저장이 된다 했습니다. 램에 얘를 넣어놨다가 내가 컨트롤 V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불러와서 그 커서가 있는 곳에다 딱 붙여줘요. 그러면 이 램이라는 곳에 다 저장되느냐? 램이라는 곳에 클립보드라는 이 방식을 써서 우리가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됐나요? 저장 공간을 우리가 클립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즉, 복사나 이동을 키를 눌렀을 때 그게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내가 컨트롤 V 했을 때 가져와서 탁 붙여넣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램이라는 공간인데 램의 클립보드라는 곳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메모리 램이라는 곳에다가 요 안에 메모리들이 있는데 이 메모리 중에 클립보드라는 공간을 여기다가 복사나 잘라내게 저장됐다가 내가 컨트롤 V 하면 이걸 가져와서 커서가 있는 곳에 딱 붙여줍니다. 됐나요? 클립보드 알아두세요. 클립보드. 자,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앞에 배웠던 거 있죠. 클립아트도 있죠. 그죠? 클립아트, 클립보드. 헷갈리지 마세요. 클립보드입니다. 보드. 판이에요. 판. 클립아트는 아니죠. 클립아트는 제작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그냥 작은 조각 그림들이죠. 그런 것들을 클립아트라 그러죠. 자, 문자뿐 아니라 소리, 그림, 영상도. 우리 복사할 수 있는 거는 글뿐만 아니고 사진도 복사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음악도 복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동영상도 복사했다가 붙이기가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 글만 가능하다. 동영상은 뭐 클립보드에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하다. 자,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정보 교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기억 장소다. 됐나요? 자, 이 클립보드 대신에 다른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라는 게, 클립보드가 안 나왔어요. 다음 중 이거 설명을 딱 해놨어요.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1번 나오고 뭐 이상한 거 나오고 2번 또 뭐 나오고 3번 해가지고 버퍼란 말이 나오고 4번 하고 또 이상한 거 나왔어요. 클립보드가 없어요. 이 설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자, 답은요, 버퍼도 같은 말이에요. 버퍼. 우리 버퍼도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임시 기억 장소라고 앞에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같은 말을 통용해서 버퍼라는 개념이 좀 큰 개념이고요. 이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걸 보시면 돼요. 이제 클립보드가 좀 큰 개념이고 얘는 좀 작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글리주로 저장하는 거고요. 얘는 아까 봤듯이 사진도 저장하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는 용량이 좀 작아요. 작은 개념이 버퍼고요. 클립보드는 좀 용량이 좀 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클립보드란 말이 안 나오고 뭐라고요? 버퍼란 말이 나와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같이. 됐나요? 요거 안 나왔다고 막 답을 딴 거 찍으면 있어요. 버퍼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닫아도 클립보드 내용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즉, 한글에서 내가 뭔가를 복사를 했어요. 한 문단을. 그리고 한글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복사한 게 날아가느냐? 안 날아갑니다. 왜요? 그 내용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한글은 닫아도 돼요. 그리고 나서 엑셀에 가서 컨트롤 V 해도 됩니다. 또는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복사했죠? 인터넷 닫아버렸어요. 그렇다고 그 복사한 사진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프로그램은 상관없이 메모리, 램이라는 공간에 클립보드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복사하기 전까지는요, 그 내용은 절대 안 지워집니다. 한 번 복사한 거는 컴퓨터 전원을 끄기 전까지 남아있어요. 단 컴퓨터 종료 후는 클립보드 내용이 삭제됩니다. 왜요? 메모리는 전기가 끊어지면 날아가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복사를 해놨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전기를 꺼버리면, 컴퓨터를 꺼버리면 어떻게 해요? 메모리는 날아가고 리셋됩니다. 초기화돼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지만 컴퓨터 끄기 전까지는 그걸 한 번이건 100번이건 1000번이건 계속 붙여넣기 쓸 수 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 근데 다른 걸 하나 더 복사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건 없어지고 뒤에 거, 맨 최신 것만 남아요. 하나 적어 두셔야 됩니다. 여기 빠졌는데, 자, 복사한 거는 하나만 기억할 수 있어요. 클립보드 내용은 하나만 기억할 수 있고, 최신 거 하나만 기억되더라. 됐나요? 10개를 복사했다고 해서 10개가 다 남아있는 게 아니고, 10번을 복사하면 어떻게 돼요? 10번째 기 딱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붙여넣기 가능합니다. 개념 이해되시나요? 클립보드에는 하나의 내용만 기억됩니다. 가장 최신 거. 이렇게 알아두세요. 컨트롤 C를 해서 내가 5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10을 복사했어요. 그리고 컨트롤 V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5는 없어집니다. 하나만 기억되니까. 그게 클립보드 내용이에요. 되셨습니까? 요 개념 시험에 잘 냅니다. 클립보드는 또 1과목에도 나오고 2과목에도 나오고 3과목에 다 나와요. 이 내용. 지금 하는 내용, 이 내용들은. 그래서 1과목에 나올 수도 있고요. 2과목에 나올 3과목에도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 오면 두 군데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 2개나 맞추는 거고, 뭐 하나 나오면 하나 맞추는 거죠. 하나는 꼭 나옵니다. 1과목 나오건 2과목 나오건 3과목 나오건 꼭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 내용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